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네. 2월 27일 코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영상을 최근에 안 찍은 것 같은데 네, 텔레그램 방에 다 남겨드렸었으니까 아마 다들 포지션 구축 다 자신의 그 상황에 맞게 잘 구축해 놓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복귀를 좀 할까요? 네. 큰 것만 보면은 뭐 치킨 에어드랍도 했었고 이전 영상이 3일 전이네요. 얼마 안 됐네? 내려오면 더 산다. 안 팔아요. 안 판다고 했었고. 네, 아더 도미넌스에 관해서는 다이버전스가 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을 볼 수 있었다. 그 비트나 이더 대비 상대적인 상승.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이슈로 뭐가 오를진 모르지만 차트는 먼저 항상 힌트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무슨 이슈로 이렇게 올랐냐면은 디파이 유니스왑 이 수수료 분배를 하겠다 하면서 그쪽 섹터가 또 올랐죠. 마찬가지로 그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23년 1월쯤에 18K여서 구매를 할 때 0.618 되돌림 48K까지 갈 것이다. 23년은 뭐 상승장의 시작이든 어쨌거나 반등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48K 간다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뉴스로 인해서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 뭐 그냥 뭐 현물 ETF가 이슈가 될 수는 있다. 이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는 데는 이미 늦는다는 거죠. 제가 23년 1월에 여기까지 반등이 올 것이 48K까지 올 것이다 했을 때 뭐 알아서 뉴스가 붙으면서 차트가 오르고 나서 거기에 호재 뉴스가 붙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어떤 게 나올진 저도 모르는 거죠. 뭐 골디락스 얘기 지금이야 나오지만 이때는 그런 거 없었죠. 뭐 경기 침체 얘기가 만연해 있었고 그 극단의 공포 심리가 지배를 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골디락스를 예측을 했냐? 아니죠. 그냥 차트가 주는 힌트가 그렇게 있었다. 뉴스야 갖다 붙이면 그만인 겁니다. 지금까지도 뉴스 매매 하시는 분들 존중은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 이 뒤에도 뭐 지금도 이제 11월에 미 대선도 있고 뭐 대만 총통 선거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 국제 정세가 크나큰 선거들이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어느 정도 뭐 돈풀기 가장 표심을 잡기 쉬운 정책 그리고 중소은행들의 파산 이슈 그거를 이제 지급 그 예비금으로 막아줄 것이다. 23년에 그런 기출 문제를 토대로 앞으로 더 유동성 확장의 시기가 올 거라고 이제 큰 틀을 잡아 놓는 것이지 뭐 4월에 뭐가 있을 것 같고 5월에 뭐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는 뭐 딱히 고려를 안 하는 편입니다. 어, 엔비디아 같은 것도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갈 줄 아무도 몰랐을 거고 AI장 온다 온다 하지만 그거를 우직하게 들고 있었던 사람도 없었듯이 음,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면은 조금 늦는 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잡설이 길었고 비트를 보시면은 네,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도 상승을 본다. 50.6K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21일이었나 22일이었나 그때였는데 여기까지도 잘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또 한 번 더 고점을 올리는 상승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여기 21년, 22년에 걸렸던 약한 매물대에서 그 매물대라는 개념이 이 48K는 엄청나게 두꺼운 매물대여서 소화하는데 두 달이 걸렸고 여기는 약한 매물대여서 이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걸렸죠. 저항에 막히긴 했지만 뭐 크게 무리 없이 뚫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게 저번 영상들에서의 요약이었고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저항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한 모습입니다. 이 저항은 여기입니다.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에서 수차례 걸려서 29K까지 내려갔다가 뚫는 듯 하더니 주봉급 한 달 뒤에 다시 맥없이 무너지면서 더 크게 저항이 생긴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뭐 앞으로 여태까지 쭉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고점이 최대 저항이다라고 말을 하지를 않죠. 그 이유는 한 번밖에 걸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매물대가 없는 거고 여기에 이제 수많은 마지막 시체들이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으면은 정말 신세계가 열린다. 하지만 이 48K 저항급의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뚫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고 이때죠. 42K 정도에서도 만약에 48K를 뚫으면은 55에서 57 여기까지는 또 텅 비어 있다.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찍어준 모습이고 이때 69K 때 그런 무빙을 참고를 한다면은 혹은 48K 때 무빙을 참고한다면은 여기를 이렇게 단숨에 뚫어봤자 다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것이 매물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도 이제 뚫어냈기 때문에 지지 구간으로 또 바뀐 거죠. 저항을 이겨내면 지지로 바뀌고 지지가 무너지면 저항이 되는 그런 간단한 매물대 개념입니다. 제가 차트를 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레벨 투 레벨로 좀 단타로 들고 갈 물량들 42.8K에서 샀던 것들은 이런 데서 한번 매도를 고민할 필요는 있다. 다만 너무 빨리 올라왔죠, 생각보다.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 기간도 상정해서 그려놓은 건데 그린 지 3일 만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강도가 세다, 매수 압력이 굉장히 세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특별한 지지 테스트를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성도 존재를 한다. 좀 양날의 검 같은 구간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이제 너무 이제 아래 가격처럼 보이는데 이때부터 얘기를 할까요? 이때 이제 페넌트를 그리면서 이거는 분배가 아니라 스멀스멀 올리면서 재축적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를 위로 뚫어내면 다시 안 올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48K 도달을 했을 때 여기는 이거죠, 이거. 38K는 뚫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에서도 38K까지 조정이 왔지만 다시 힘을 모아서 결과적으로는 두 달간의 또 다른 축적이 있었던 겁니다. 뚫어내 가지고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38K는 안 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은 이제는 48K도 온다면은 무조건 사야 하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야 되는 구간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텔레그램에 썼던 44K 오면은 요거죠, 요 레벨 44K 때가 오면은 비중 있게 더 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도 안 올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 근거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평선이 너무 급각이고 주봉에서도 주봉 22평을 잘 안 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주황색인데 과거를 보시면은 안 옵니다. 주봉 22평이 안 와요. 오면은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떨어지니까. 그 전도 볼까요? 이런 식이죠. 주지 않고 올라가다가 주면은 이제 와 저점 왔네 매수 할 수도 있지만 폭락을 이제 추세가 바뀌는
변곡점일 시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도 17년도 안 주다가 주니까 내려오죠. 그 기준점이 지금 뭐 다음 주에 업데이트 되겠지만 어디 얼마죠? 42K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급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되면은 44K까지 올라올 거예요. 계속 올라갈 거라면은 안 줄 것이다. 가격을. 만약에 준다면은 의심을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있고 저는 여기까지 계속 물량을 끌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나 고민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55에서 57에 도달을 했을 때 여기 42.8에서 매수를 했던 그 매수분의 일부를 익절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비트는 도달을 한 상황이고 도미넌스를 보시면은 이때가 변곡점이었죠. 57%를 가거나 아니면 이 상단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지면서 재수렴을 거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이거는 정말 모르겠으니까 비트 이더로 기종을 잡아놔라. 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다시 떨어지면서 이더와 알트장을 살짝 어제까지 준 상태였고 오늘 비트가 또 혼자 올라가면서 재차 여기까지 두드린 상태입니다. 뭘 말하고 싶냐면은 지금 제 시나리오 상으로도 이게 너무 빨리 이렇게 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폭락이 아니라 여길 뚫지 못하더라도 횡보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횡보를 하면서 도미넌스가 결국은 재수렴을 거친다면은 네, 오히려 이렇게 급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말은 비트가 위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알트장이 크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알트 비중이 높은 거는 그대로 들고 갈 예정이고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네, 매도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오니까 또 매도하기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지금 현금 비중이 한 32%, 33%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뭐 추매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코인이랑 채굴 주식이 올라서 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클린스파크 같은 경우도 음, 네, 잘 가고 있고 24불이죠. 24달러를 가면은 이때부터는 좀 단기 조정에 대한 의심을 해야 되지 않나.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트 차트만 보고 메인 저항에 도달했구나. 매도 이게 아니라 모든 차트가 주기적 어떻게든 연결이 돼 있다. 여기서도 클린스파크도 한 10%만 더 오르면은 메인 저항 구간이고 1차 테더 도미넌스도 보시면은 여기 메인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 탭해서 뚫어낸 후에 메이저 지지 구간이 됐던 곳을 지금 뭐 이탈한 것 같긴 하지만 주봉이니까 좀 지켜봐야 합니다. 요것도 변곡이고 이더 사토시도 변곡이고 모든 지점이 변곡점이라는 위치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더 같은 경우도 네, 이때에 셋업했던 설정했던 롱 포지션 위험부상률 5대1짜리 아주 잘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별 일 없으면은 3,500불까지 도달을 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요. 달러 같은 경우도 네, 다시 그려볼까요? 왜 이러니? 다시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한다. 이것도 그대로 냅둘게요. 네, 그래서 나스닥도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 너무 올랐으니 위험해 보인다라기보다는 추세가 너무 강하다. 내려오면 매수를 박아야 한다. 언제든지.
라는 차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대중들이 다 무서워할 때 용기 있게 매수를 박은 사람들은 이제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나 행복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때 리스크를 짊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더 높은 가격에서 들어오기를 강요를 받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제가 포지션 운용의 중요성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 네, 말이 좀 늘어지죠. 저도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라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비트는 폭락보다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횡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를 뚫어내도 다시 재차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트 대비 알트가 상승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라는 거를 요약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토탈캡도 이때 잡았던 롱 포지션, 저는 잡지 않았지만 그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거의 다 와가고 룸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걸 보시면은 토탈2는 지금 이만큼 남아있고 토탈3도 거의 다 왔네요. 이 말은 토탈2는 이제 이더만 포함인 거니까 이더의 상승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다 정도의 느낌을 가져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더 도미넌스도 이때 상승 다이버전스 이후에 상승을 했다가 여전히 박스권이긴 한데 돌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극단적으로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올해 코인을 한 분들도 놓친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공급 충격의 초기에 있는 시장인 것 같다. 이건 아무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17년장, 21년장을 겪은 사람들도 경험에 의해서만 매매를 하면은 낭패 보기 쉬운 이번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튼 ETF 같은 경우는 21일 날 오랜만에 순유출이 살짝 발생을 했다가 그 뒤에 모든 걸 씹어먹고 재차 네, 순유입이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억 달러, 2억 달러 하고 어제 장의 예상은 4억 달러입니다. 모든 시장 상황이 좀 단기적으로는 극단의 낙관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기에는 좀 물음표? 펀비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과열이 심한 걸로 보이는데 이때죠. 이걸 뚫기 전에 51K에서 횡보를 할 때도 다 과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숏을 봤던 트레이더들도 많은데 광기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그래서 단순 매물대 개념으로 볼 때 한 번 더 고점을 올려칠 것 같다. 그 다음에 광기가 올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했었고,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이긴 합니다. 요약을 드리면은, 자, 비트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상승 룸은 이제 많지 않아 보인다. 대신에 폭락도 안 올 것 같다. 폭락 와봤자 50K 깨기 매우 힘들어 보이고, 여태까지 진입을 못한 트레이더가 있다면은 또다시 더 높은 지점에서 들어오기를 강요받는 시기이다. 네. 숏만 보는 사람들은 지금 23년부터 계속 고통을 받고 있죠. 저는 지금도 숏 생각이 없고 24년도 전체도 아마 숏 버튼을 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는 그때 가격이 말해주겠죠. 네, 비트가 상승룸이 많지 않아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이더는 아직도 여기에서 10% 정도 더 룸이 남아있다. 여기는 에어갭 구간이에요. 에어갭 뭐 누가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닌데 제가 표현한 건데 아무런 저항도 없는 빈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쭉쭉 오르죠. 여기 저항을 뚫자마자. 여기까지 무리 없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도달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뭐 알트들 같은 경우도 솔라나랑 이더 생태계를 잘 꾸려 놓는다면은 24년은 괜찮을 것 같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승리한다. 상승장에선 그 말도 지금도 계속 유효합니다. 네, 뭐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20분, 녹화 영상이 20분을 지나고 있는데, 네, 딱 고점을 제가 예상했던 고점에 도달을 했다고, 바로 매도. 이렇다기보다는 이 정도로 급각으로 상승을 한 강세장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에 상관없이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이 말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